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보상가배상TV입니다. 이번 사고에서 눈에 띄는 점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뒷차가 다 책임져야 되는. 명백하게 무과실이 나와야 되는 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보험 전문 전경근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릴 보상배상 성공 사례는요,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정지 신호에 잘 대기 중이었는데 가해 차량이 뒤에서 따라오다가 제때 멈추지 않고 그대로 충돌해서 사고가 발생했고요. 피해자에게 정신과 인지장애가 후유증으로 남게 되었고, 이 가해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정지 신호를 받고 잘 대기하던 중이었는데요. 근데 가해 차량이 뒤에서 이렇게 따라오다가 이 정지 신호에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튕겨져 나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을 뿐만 아니라 이 척추도 다치게 되었고, 오랜 시간 동안 수술과 치료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다. 이후에 치료가 거의 다 되었을 무렵 피해자에게 장애가 남게 되었고, 가해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당연히 가해 차량의 잘못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가해 차량이 잘못했으니까요. 그런데 피해자의 오토바이도 잘못한 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의 오토바이에는 번호판이 달려있지 않았고요. 번호판이 반사판의 역할을 하는데, 만약 번호판이 잘 달려 있었다면 그것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요. 또 피해자가 헬멧을 쓰고 있었지만 이 헬멧 자체가 안정성이 취약한 헬멧이기 때문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장애를 문제 삼았는데요, 이 부분이 좀 복잡합니다. 피해자는 사고 때문에 머리를 다치고 치료를 다 마쳤는데도 이 인지기능의 저하와 정신 및 행동장애가 남게 되었는데요, 피해자가 사고 이후에 기능 자격증을 딴 것이 있으니 인지기능 저하가 없다는 겁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정말 머리에 장애가 남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피해자가 자격증을 딸 정도의 지능이 있는데 인지기능 장애가 있다고? 뭐 이렇게요. 자, 그럼 보험사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는 사고로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후유증이 남았는데도 장애를 하나도 인정받지 못하고 손해배상이 크게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보상가배상 법률사무소는 먼저 보험사의 과실 주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사고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사고 당시에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번호판이 없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 위에 브레이크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고요. 반사광보다 더 밝은 불빛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번호판은 없다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또 피해자의 헬멧 역시 충분히 안전한 것이었고, 사고 당시에 이 충돌 정도를 감안하면 이 헬멧의 안전성이 부족했다면 지금 정도의 부상으로는 끝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장애 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사고 이후에 자격증을 취득한 것은 사실이었고, 더군다나 장애의 내용이 인지기능의 저하와 정신 및 행동장애였기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의를 통해서 피해자가 자격증을 따기까지의 수많은 시험을 치고 매번 불합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요. 또 피해자의 대학 전공까지 더해서 볼 때 이번 사고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더 빨리 자격증을 딸 수 있었거나 오히려 지금보다 더 상위 자격증을 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장애를 단순히 지능 그 자체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 업무를 볼 때 발생할 수 있는 이 인지, 정신행동상의 문제점까지 주장해서 사고 후 장애가 노동능력 상실을 가져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에선 판결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또 가해 차량의 책임을 100% 인정하면서 피해자의 장애도 모두 다 인정하였고 2억 1천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판결했습니다. 이후에 보험사는 항소하였는데요, 피해자는 이 오랜 시간 동안 소송으로 힘들어했고요. 이에 보상과 배상은 보험사와의 협의를 진행해서 합의를 통해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고 보험사의 항소 취하를 이끌어내서 조기에 소송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무과실이 당연할 것 같고 또 장애도 다 인정될 것 같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이 구체적인 사정을 들여다보면 우리에게는 불리한 내용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피해자 개인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일인데 정작 진행 중인 소송에서는 독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럴 때 그 내용을 자세하게 파고들어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하고 오히려 독이 약이 될 수 있게 주장하였고, 결국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해를 잘 배상받으면서 동시에 소송도 합의를 통해서 조기에 끝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린 성공 사례는 여기까지입니다. 설명드린 내용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나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저희 보상과 배상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교통사고를 당하고 처음부터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시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 보상과 배상 대표 전화, 카카오톡, 카페로 문의 주시면 상담이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